네, 2022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언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유튜브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악 기자 김만배,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다 주제입니다. 한동안 저희 언론계에서는 조중동 대 한경대란 말이 돌았습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고,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 대한매일은 지금 서울신문이죠. 한경대는 좌파다. 이 대한매일은 98년부터 2004년 사이, 그러니까 DJ 정부 때부터 노무현 초기까지 쓰였던 서울신문의 옛날 제호죠. 이렇게 조중동 대 한경대의 대결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초기에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행했던 말은 조중동문 대 한경오교. 조중동은 그대로 조중동이고요. 문화일보가 추가됐죠. 저도 기자로서 문화일보를 석간에 유심히 보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한경은 아실 거고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오연호 씨가 만든 매체. 굉장히 많이 떴죠. 교통방송으로 봅니다. 김어준 씨 프로도 있고. 그 사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서울대 정치과 출신. 굉장히 좌파죠. 그리고 뭐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기독교 방송은 원래 종교 방송입니다. 불교 방송이나 뭐 이런 것처럼 기독교 방송으로 저 종교 방송은 허가가 났는데 시사를 굉장히 다루고 거기서 운영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보수 쪽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가세연이 큰 역할을 했고요. 좌파 쪽에서는 열린공감TV 등이 역할을 했습니다. 가세연이 한 역할이 열린공감을 넘어갔죠. 강진구 기자가 활동하고 해서 뭐 줄리를 찾고 양모 변호사 어머님 집을 찾아가고 뭐 온갖 걸 다 했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동현 씨 보루를 터뜨리고 배모 비서관의 지시로 이재명 씨 집에다가 초밥 갖다 주고 소고기 갖다 준 A씨 거를 보도하고 형수욕설 사건을 보도하는 등 엄청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조중동문이 아니라 조중동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일보를 빼서 미안한데 전통적인 보수 언론 조중동 다음에는 가로세로 연구소다. 오히려 제가 기자로서 봤을 때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탁월하게 중심을 많이 잡았죠. 조가다. 조선일보하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많이 싸웠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들이 이런 보도를 할 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지금 요 바로 앞에 보도까지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딱입니다. 너무 많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유튜브를 공개하면 처음에 좀 많이 보시다가 한 몇 시간 지나가면 시들해지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노딱을 없애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노딱 오는 게 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월 그거 피하는 게 하나의 전쟁이었는데 심했습니다. 근데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 측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걸 무릅쓰고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무릅쓰고 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구글 문제 많습니다. 아주 정권에 기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이번 언론 문제를 봤을 때 민언련이라고 약칭하죠. 그 단체를 앞세워서 거기에 있던 단체에 있던 사람이 방통위 위원장을 했죠. 한상혁이. 그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그나마 보수 매체가 운영하는 종합편성TV 종편을 압박을 넣어서 이제 3년마다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압박을 넣어서 머리 숙여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죠. 그걸 뚫고 보도할 방법을 찾느라고 채널A나 TV조선은 상당히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정권 사람들은 언론을 교묘하게 탄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중동도 특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수그렸고 조선일보는 그런대로 버텼고 문화일보가 좀 치고 나왔고 그런 구도였고 그 틈을 그 무너진 공간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한 유튜버들이 채웠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상당한 노란 딱지를 맞아가면서 상당히 돈의 부담을 안고 보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신문이 정부가 많이 투자한 매체라면 우리 언론 중에는 공영 언론이 있잖아요. KBS하고 MBC. 야, 두 방송 진짜 심했죠. 네. 정권 바뀌자마자 사장 교체하면서 들어간 것부터 그 노조들이 완장을 차고 언론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죠.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저희 동아일보에 있던 후배 기자, 채널에 있던 이동재 기자 사건. 결국은 다 무죄가 나왔지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언론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별도로 하나의 그 섹터를 떼어내서 쭉 과연 이 정권이 얼마나 하냐 지켜보려고 뽑아냈었는데 참으로 언론을 갖고 놀려고 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 길을 쓴 정권이었습니다. KBS하고 MBC가 이 이동재 기자 잡으려고 덤빈 거 보게 되면 참으로 치사했어요. 검언 유착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도 언론이니까 검찰 검언 공작을 한 것도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최대의 언론 비리는 뭐냐?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김만배라고 봅니다.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였던가요? 이 친구는 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대장동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한테도 돈을 주려고 그랬고요. 그럼 뭡니까? 이 언론사를 차린 사람은 뭐 하려고 언론사를 차린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언론의 본연을 임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김만배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잡아야 되는 구악 기자의 대표인데 대장동 사건만으로 지금 현재 일부 기소돼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그도 처음에 그랬죠. 기자였던 거 참으로 미안하다 그랬죠. 양심은 있죠. 그 기자 타이틀을 쥐고 어떻게 시행사를 합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장동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은 끝! 자,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에는 언론을 신문과 방송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있고 SNS가 워낙 많아서 이곳을 통한 굉장히 많은 사실과 허위 정보가 오갑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과장 보도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더욱 틀린 건 보도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 보도는 상당히 피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장 보도가 SNS, 유튜브를 통해서 마구 퍼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먼저 활용했던 건 좌파들입니다. 결국 우파들도 기존 언론에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쪽을 통해서 싸웠던 거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변화냐 하면요. 저희들도 지금 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디다가 표현할 때는 입으로 내뱉거나 그러면 이게 뭐 유튜브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로라는 거잖아요. 언로. 언로라는 거가 요즘 와서는 뭘로 바뀌고 있느냐? 이 사이버 세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키시면 핸드폰 화면이나 PC를 키시면 노트북이나 그런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사이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이버에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주면 그게 진실이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이버가 인간 뇌를 지배하게 되는. 옛날에 미국 영화에서 그게 뭐였더라? 또 생각이 날 텐데 이 무의식 세계를 추적을 많이 하잖아요.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으면 인간이 글로 세뇌가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이버 세계가 이 정치나 뭐는 걸 다 결정하는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이버 전 세계가 됩니다. 과거에는 심리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이버 세계를 파고들었던 게 누굽니까? 우민기 등을 만들었던 우리 민족끼리 북한입니다. 계속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서 친북, 반한 글을 띄우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좌파들이 저렇게 설친 겁니다. 반대로 미국도 그걸 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지금은 RFA, 라디오 프리 아시아 이런 걸 만들어갖고 방송을 쭉쭉 하면서 정직한 뉴스를 전해주면은 국내 언론에 안 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가고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이버 심리전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 세계에 대한 검증을 SNS하고 유튜브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정치하게. 그러나 정직한 정보로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김만배와 같은 기자들이 더 이상 설치지 않도록 언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거대 공영방송이 정권의 주구가 되는 문제. 이걸 막기 위해서라면 언론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영화를 해버리면 김만배 기자 같은 사람들이 설치는 사이비 언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래 해도 문제고 저리 해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져 가고 민주정치가 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사이버 기구, 사이버 전 사령부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은 또 윤석열 정부도 혼란에 빠질 거고요. 좌파와 북한은 굉장히 흔들어댈 겁니다. 근데 그자들이 말하는 허위를 툭툭 짚어가면서, 그다음에 이게 진실이다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어쨌든 김만배라고 하는 기자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언론 사회에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하도 언론 탄압이 심해갖고 유튜브들이 대단한 선전을 했다. 이 유튜브들 세계 가로세로 연구소를 펴온 이런 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대한민국 민주정치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의 기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